단순 애들 일로 넘기기에는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광주일고와의 청룡기 경기에서 외친 구호 때문에 결국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말은 스타벅스 가야지였습니다. 5.18을 둘러싼 논란과 연결돼 있던 표현이 하필 광주일고를 상대로 고교야구 더그아웃에서 나온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배재고등학교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과문 이미지에서 구글 AI 제미나이 워터마크가 발견되면서 대응 방식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학생의 부적절한 응원처럼 설명됐지만 관련 영상에는 다수의 선수가 함께 구호에 동참한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학교의 실수로만 끝나기 어렵습니다. 5.18이 왜 학생들 입에서 장난처럼 나오게 됐는지, 그 말이 어떻게 학교 운동장과 더그아웃까지 내려왔는지, 그리고 어른들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오늘은 배재고등학교 발언이 남긴 그 불편한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큰 힘이 되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야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여기는 좀 진짜 상황이 사실 좀 더 좀 심각하고 더 좀 충격적입니다. 스타벅스가 5.18을 조롱해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시에 스타벅스를 감싸 안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민주당 내 일부도 스타벅스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맞잖아.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야구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두 분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볼수록 참 똑똑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 작은 아이 중에 가장 똑똑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희도 이사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도입니다. 예. 현직이에요? 현직입니다. 거기도 좀 시끄럽던데. 이따 그래서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뭐 준비했어요? 예. 다 연결된 이슈입니다. 연결된 예. 네. 나는 근데 좀 그 제가 쉬는 동안에 거기에 터졌어요. 예. 노무현재단 관련해 가지고 예. 보는데 저 진짜 좀 많이 슬펐어요. 지금 말하면서도 좀 그런데 그거는 예. 아무튼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따 또 뭐 준비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야구 이슈라서 야구 전문 기자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동희 기자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매불쇼한 인연이 제가 8년 전에 그때 불금쇼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네. 그때 잘 몰라서 불금쇼가 혹시 성인 방송인 줄 알고 근데 뭐 마냥 틀린 말씀은 안 해. 그 당시 불금쇼 때는 마냥 틀린 말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안 나갔었고 그리고 제가 좀 방송을 네. 좀 가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유튜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나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요? 라디오는 YTN 뉴스 정면 승부만 나가는 게 제 원칙이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 경공 팀들이 경공에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갑자기 이광수 대표가 떠서 경공에서 12시에 만나요. 잘 진행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박시동도 매불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나와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다 나간다. 오. 그래서 이게 운명이라면 그래요? 받아들여야겠다. 굉장히 원칙이 있는 분이야. 이상한 원칙이 있네 이분이. 8년 만에 성인 방송이 아니구나. 그 굉장히 아주 센 원칙을 갖고 계시는군요. 불금이라는 이름을 듣고 왜 성인 방송을 떠올려요? 근데 그 뭐 지체갈 건 아닌 게 네. 그때 뭐 가장 큰 저희의 주제와 소재가 생식기였습니다. 진짜로. 오늘 제가 연애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연애 얘기인데 루저의 연애 얘기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런데 이제 사실 노회찬 의원을 모시고도 저희가 연애 이야기하고 키스 얘기하고 그럴 때나 뭐 제가 아주 뭐 반박하기가 좀 그래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야. 네, 그리고 그 판단 위대했다. 그리고 매불쇼로 바뀌고 나서도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최욱 사이즈 딱 나왔다. 비뇨기과 보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썸네일이 그런 거였어요. 네. 윤석열이가 저를 이렇게 바꿔놨죠. 네. 자, 웃음은 여기까지고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진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배제고등학교하고 광주 제일고등학교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그 경기 중에 배제고등학교 선수들이 단체로 광주 제일고등학교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5.18을 조롱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 장면 저희가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는 광주 소재의 고등학교와 붙었기 때문에 했던 거 맞죠? 맞습니다. 맞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저 장면이 좀 심각한 게 뭐냐면 광주19가 저런 언사를 했던 팀이 배제고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뭐 내란의 뭐 중심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광주19뿐만 아니라 다른 광주 지역 고등학교도 이제 경기를 하다가 경기를 끝났을 때 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 고교야구에서는 이 더그아웃에서 야유를 보내기도 해요. 네. 네. 야유를 보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야유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5.18이나 광주를 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 또 지금 보면 진짜 같은 악보를 바라보는 성과 대원들처럼 율동을 맞춰서 함께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하더라고.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이런 문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오늘 여기 출연하기 전에 야구계 관계자들 물어봐도 이렇게 된 게 한 2, 3년? 예, 그 전부터 이렇게 된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소재 선수들은 5.18을 조롱하면 멘탈이 흔들리겠지, 경기력이 떨어지겠지, 이 생각으로 이 짓을 한 거잖아요. 그게 나는 너무 슬퍼, 진짜. 좀 괘씸한 게 있다면 그 광주19가 1980년 광주 민중항쟁 때 계엄군이 이 텐트를 치고 주둔하던 곳이에요. 예. 그리고 청룡기 대회 그래서 광주 소재 학교 광주19가 출전을 못했어요. 네. 청룡이 얼마나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에서 예전에 선동열 전 감독 같은 경우는 집에 계엄군이 쳐들어와서 죽을 뻔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광주19를 상대로 저런 행위를 했다는 건 좀 학생들이 어려서 좀 정상 참작은 되지만 저를 비롯한 야구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사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는데요. 스타벅스 논란을 모르고 했던 우발적 일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배재고 관계자의 그 발언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 명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개사한 응원 구호를 외치자 부원들이 우발적으로 따라했다. 선창한 한 명도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스타벅스 논란을 모르고 한 것이다. 지금 계속 뭔가 꼬리 자르기 또는 이제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워낙 이제 논란이 거세지자 배재 고등학교는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과문마저도 AI로 제작을 했나 봐. 저 재미나이 워터마크가 찍혀 있어. 아이고. 자, 그러자 이 AI로 작성한 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일자 이제서야 다시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게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이제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이게 배제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 전반적인 것을 다 훑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좀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2번 사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은 그 학생들의 문제는 물론이고 사실 그리고 앞에 보셨듯이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초중고등학교 강연을 제가 몇 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전국 다 다녔습니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맨날 근데 공식처럼 몰랐다, 재미였다. 거의 그냥 필살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아이한테 괜히 뭐라 더 하는 것 같고 꼰대처럼 되는 것 같으니까 맞아. 이게 막 말도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니까 여태까지 이 확산이 돼서 예. 온라인 일각에서만 있던 일이다라고 하던 게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지금 오프라인까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뒤에 더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감독 코치들은 뭐 하고 있었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게 제일 문제야. 네. 그러니까 선수들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되는 게 네. 박동 기자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왜 고교하고 옛날하고 달리 주말 리그 편성해서 경기하는 이유가 운동만 하니까 너무 공부가 안 되고 나중에 학생들 사회 진출에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도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들 경기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받지만 사실은 이런 사태를 교육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학생들한테 전인 교육을 하라는 취지로 제도를 바꿨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헛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요. 네. 우리가 지금 야구나 축구나 국제에 대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현장 지도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훈련 시간이 줄어들어서 결과 좋지 않다고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하잖아요. 그 얘기는 정말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 고교하고나 대학령을 취재하면 일본 고교하고 오타니 선수가 몇 시간 훈련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하루에? 네, 거기는 오후 수업까지 해요. 오후 수업 끝나면 딱 3시간 훈련합니다. 그래요? 3시간 중에서 2시간이 단체 훈련이고 1시간이 개인 훈련이에요. 딱 3시간만 해요. 오타니가?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중고교 보죠. 하루 종일 운동하죠. 네. 운동 기계예요. 네. 네. 아. 근데 이 훈련을 오래 한다라고 해서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리틀 야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모자를 벗어 상대에게 인사하는 법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모자를 벗어 상대에게 인사하는 법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공을 맞다. 빠르게 던질 수 있냐, 어떻게 빠르게 스윙할 수 있는지 이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상대방의 예의가 먼저였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스포츠만 있고 스포츠맨십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예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사치야. 그렇죠. 지금 이거 예의의 문제를 할 시간이 없어.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 아까 뭐 요거는 그래도 애들 문제니까 이런 정서가 좀 존재해서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방해사님이. 했으니까 요거만 잠깐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네네. 실제로 저런 논리로 이번 사태를 빨리 무마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어떤 특정 연예인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JK 김동욱이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걸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마 기사를 보고 거기에 이제 자기 의견을 밝혔어요. 저 선수들. 그러니까 교육청이 조사한다는 저 기사입니다. 제대로 긁혔구나. 애들 야구하면서 나온 해프닝을 이렇게 키운다고? 좌표 찍는 극자들의 만행.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할 쓰레기 정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또 되게 어른인 것 같고 쿨해 보이고 뭐 그런 줄 알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해외 사례를 막 찾고 있는데 네. 해외는 진짜 엄격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예, 있을 때 미국에서는 이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우승한 팀도 바로 우승 박탈. 맞아요. 세로머니를 했는데 우승하고 세로머니를 했는데 멕시코를 상징하는 빵을 이렇게 세레모니로 던졌어. 바로 우승 박탈. 네. 그리고 학생들, 선수들 다 방출시키고 유럽은 더 심합니다. 예, 우리는 너무 이게 안 돼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e스포츠 선수 출신으로서 중간중간에 의무 교육을 받아요. 뭐 인성 교육이나 받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 잡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듣는 막 페이커 같은 아주 그런 특출난 선수들이 있지만 다 자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교육 뭐 어떻게 하겠다만으로는 현실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네.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보여주셨던 저 사람은 이제 군대도 안 간 캐나다인인데 뭐 자꾸 저렇게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정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목소리 내는데 뭐예요 저게 사실.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좀 되게 황당하다. 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배제 고등학교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도 연결이 되는 게 6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6번. 아마 다들 보시긴 하셨을 텐데 이승만 네. 이 배제의 자랑이 되고 애국 선열에 딱 이승만 한 명 들어가 있고 건국 대통령
이 건국절 논란이 뻔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 건국 대통령이지. 대통령. 예, 그래서 이렇게 배제고등학교 출신인가 보군요. 이승만. 예, 배제학당에 배제학당. 배제학당. 배제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중에 제일 오래된 학교잖아요.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냐면 이승만 하면 리박스쿨이 떠오르죠. 네. 7번으로 넘어가 보면 리박스쿨. 리박스쿨 교재가 이 배제고등학교에 이제 가장 서울에서는 가장 많았다. 리박스쿨 난리가 난 이후에도 그래? 41권이나 이제 비치가 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전자도서관에는 5.18 혐오하는 책 지만원 책이 그대로 나오는. 아, 사실 이 지점에서 일단 저도 되게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모르겠다. 리박스쿨 1년 전만 해도 몇몇 소통하던 정치인이나 당에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에. 예. 네.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왜 그래? 제가 시점상으로 보면 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시점상으로는 이현주 의원 리박스쿨 얘기 나오고 그리고 딱 갑자기 저랑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이현주 의원이 그럼 성역인가? 요즘 뭐만 하면 성역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지 이게? 아니, 왜 이 문제 안 되는 우리 거지? 지금 누가 민주당적을 연락이 갖고 있는 우리 최강욱 어. 의원님. 예.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왜 아니, 리박스쿨 관련해 갖고 민주당이 얼마나 세게 싸웠습니까? 그렇죠. 예.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면 싸우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싸우고 그런 겁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예. 그게 지금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이죠. 이렇게 보면. 제가 리박스쿨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 댓글이 우르르 와서 달리는데 반명이라고. 이재명 그거는 대통령을 대통령에 대한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사실 자료를 몇 가지 모은 거를 일부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15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이 1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 윤상현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1년이면 다 잊는다고. 네. 실제로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년 전에 5.18 폭동이라고 얘기했던 전수영 선수 조희연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발당하니까 죄송하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 아들들 배제고 보내려고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러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 댓글 달리니까 댓글 봐봐. 요즘 스레드 왜 이래?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은 거야. 예, 맞습니다. 아무런 타격, 아무런 처벌,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또 이러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맞지? 다음 사진까지 또 이어집니다. 17번 장채환 씨의 SNS.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양궁 일베 그 양궁 때. 맞아. 뭐 부정선거, 호남 비하 등등등. 정말 극단적이었는데 16번 사진 보여드리면 지금 기사 최신순으로 제가 검색한 거거든요. 26년 2월에 끝났습니다. 기사 자체가 안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굿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채환 굿즈. 윤석열 어게인 청년들이 장채환 굿즈를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아, 영웅화 예. 시키고 있어. 그러면서 명분은 또 뭐냐? 우리 서부지법 폭도들 나중에 출소하면 생활비로 좀 지원해주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논란이 되는 발언 해놓고 사과하는 척하고 잊혀지는 것 또한 놀이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키득키득대고 있겠습니까? 야 저것들 금방 잊어. 와, 좀 있으면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런 사람들이 그래서 설령 야구를 잘하면 뭐 축구를 잘하면 뭐합니까? 다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대표인데 왜 건드리냐? 어린 아이들인데 왜 건드리냐?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처방을 했던 거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9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2019년에 민주당에 왔던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황희두 씨가 민주당에 들어간 이유가 예, 이 문제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총선기획단으로 합류해서 당내에 목소리 내려고 간 게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때도 이미 늦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 정보 생태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과 이런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실제로 저를 비롯한 주위 친구들한테 영향을 엄청 미친다. 특히 인플루언서들, 정치랑 별개로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가서 얘기했을 때 들어준 정치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계시긴 하지만. 그때 그래서 제가 인터뷰 다닐 때마다 한 얘기가 한 줌론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자꾸 그때도 한 줌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지금 오프라인까지 나온 거잖아요. 이걸 이제 어제 정준희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줌은 차라리 이해를 하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있는 거 이걸 이해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는 나만 아니면 돼 정서다. 내가 안 당하니까 그렇죠. 남들 당하든 말든. 근데 그 피해자들이 지금 대부분 국가폭력 피해자, 사회적 참사 유가족분들, 소수자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쪽 이런 사태가 터지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막 목소리를 높여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작 아까 리박스쿨부터 시작해서 이 정보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 이게 당연히 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이거 지금 7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한테 지겹다. 언제까지 이명박 타령할래? 그게 원소스였으니까. 근데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해요. 변하질 않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아까 리박스쿨 문제 이제 앵커가 잠깐 지적하시고 했잖아요. 민주당 왜 그러냐.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중동에서 시끄럽게 하는 주제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요. 맨날 어떤 발언 가지고 뭐 트집 잡거나 할 때. 근데 이런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루지 않으면 민주당도 조용해. 이거 오래된 아주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예. 백날 얘기해봤자 자기 입지나 자기 선거하고 상관없으면 관심 없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진짜로. 아니, 너무 실망이다. 심지어 진짜. 너무 실망. 방송을 보지도 않고 무슨 뭐 SNS를 쓰는 현역 정치인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한가한가? 그러니까 뭐 비판은 할 수 있죠. 근데 이 그것보다 그러니까 리박스쿨 문제보다 지금 그게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합니다. 진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게 자기 이름 검색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 이름 검색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 그거는 그래도 좀 아이, 정말. 귀엽네요. 그래서 네. 제가 이게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내부의 붕괴를 유도하는가 요거에 대한 걸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10번 사진으로 가볼게요. 황해도 귀해. 진짜 애가 키가 작은데 귀해. 7월 7일부터 큰일 납니다. 허위 사실.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라고 돼 있고 밑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라고 돼 있죠. DC네요. 예, DC 인사이드인데 같은 IP입니다. 같은 IP가 저보고 황희두가 1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DC 인사이드 문제를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IP를 우회해서 저렇게 접속을 한다는 거를 이미 다들 학습해가지고 거기서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막 쏟아집니다. 꼭 정치 사안뿐만 아니라 온갖 혐오가 여기서 쏟아져요. 그래서 DC 인사이드의 로그인제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특히 여기는 갤러리를 그냥 팔 수가 있습니다. 뭐 최욱 갤러리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최욱 갤러리를 팝니다. 그리고 최욱 MC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팬들은 모이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최욱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면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팔다리 잘리는 겁니다. 야 곽수산이가 가서 딴 얘기하던데 하고 거기 욕을 하면 최욱 팬분들 입장에선 뭐야 쟤 머리 크더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곽수산 걷어내. 예. 그리고 곽수산님 쪽엔 가서는 야 최욱이 이렇게 반응하던데 그럼 둘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 말에는 힘이 있거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심지어 11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지금 저를 욕한다고 이런 좀 반민주당 정서인 커뮤니티에 팍 퍼집니다. 중계가 돼요. 야 황희도 이렇게 욕먹어. 자기네 갤러리에서도 이렇게 예. 욕먹고 있다. 예예. 야 지금 자기들 편한테도 욕먹어. 이런 게 몇 번 이렇게 핑퐁을 하면 우리 국민들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희도 그냥 욕먹는구나. 그렇지. 야 뭐 지지자들한테도 욕먹는구나. 이것만 남는 거죠. 그것만 남아. 맞습니다. 그러면 황희두를 비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져요.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근거 있는 비판이 돼. 예. 심지어. 예. 이 굉장히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그동안의 세월을 통해서 효능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맞습니다. 이거 먹힌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 제대로 대응 못한다. 맞습니다. 와. 이게 12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거 제가 초창기에 캡처를 해뒀던 내용인데 사실 이런 거 제가 잘 공유를 안 해요. 왜냐면 공유하는 순간 이들이 또 학습을 해서 그렇죠. 다음번에 숨기니까. 대응을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갤러리. 예. 초창기에 저 보시면 세보겔에서 왔습니다. 소식 듣고 왔습니다가 쫙 있죠. 세보겔이 뭐냐면 새로운 보수당 갤러리. 개혁신당.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처음에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서 초기에 알을 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에 실제로 이 지지자들도 유입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나중에 이런 작전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야 황희두가 지지자들 보고 작업 세력이라고 하는데? 라고 빠져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맞아. 공식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먹히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13번은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원래 이건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적나라하게 그나마 좀 수위를 낮춰서 가져온 사진인데 보시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24년도부터 이 얘기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노무현을 지워야 문제앙도 지워진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한마디로 욕을 하면 이거를 뭐 성역화했다는 식으로 또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게 민주진영의 큰 독이다. 즉
지금 보여드리는 거 굉장히 수위가 낮은 겁니다. 이 이상 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수준의 글들이요 2년 넘게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노무현 재단까지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뭐냐면 노무현 정신 모든 정치인들이 얘기했잖아요. 네. 노무현 재단이 이렇게 욕먹는데 왜 나서는 정치인이 아주 일부일까? 그러네. 모두가 그때 노무현 정신 얘기했는데 맞아. 노무현 재단을 박살내려 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2년 전부터 DC 인사이드에 이렇게 파생해가지고 엄청 욕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보이지도 않던 분들이 갑자기 양복 입고 나오셔갖고 이건 둘 다 그만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보는데 제 입장에선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게? 너무 비겁해. 비겁해요. 진짜 아니 너무 비겁하고. 심지어 제가 노무현 재단에 한창 그 비판 뭐 비판을 넘어서 이제 막 이상한 허위 사실들이 돌 때 조수진 이사님하고 같이 대응을 했잖아요. 이사 차원에서. 그랬더니 막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너무 그렇게 이렇게 의원들한테서. 뭐 이렇게 좀 싸우지, 그러니까 분열하지 말고 좀 이렇게 품고 가자. 뭘 품자는 거지? 내가 재단 입장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지금 행사하는 건데 뭘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아니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일부 입장을 얘기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어떤가 사실 최강욱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럴 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최근에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아드님이 길게 또 글을 썼잖아요. 네. 거기에 사실 그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한 글이야. 그 전문이 네, 보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하면서 유시민 작가의 어떤 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본인하고는 만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썼더라고. 네. 근데 그것만 똑 떼가지고 유시민 작가를 아주 비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왜 대해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 안 해? 그러니까요. 이거는 완전 왜곡이거든. 이건 진짜 완전 왜곡이에요. 그럼요, 예.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뭐 유시민 뭐 편든다, 뭐 유시민 가족이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똑 떼가지고 굉장히 왜곡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 게 최우 앵커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편든다고 할까요라는 말을 붙여야 붙이잖아요. 돼. 아니, 붙여야 돼. 붙여야 돼 진짜. 안 그러면 이런 내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니까.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고 지금 이상하게도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 나한테 댓글 테러가 온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 자기 생각을 변명하는 소재로서 네.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아니 그럼 진짜 열받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얘기 못하니까 나보고 하래. 욕은 네가 먹어라. 원래 먹던 놈이 먹어야지. 우리는 순결하다. 아 이거 실제로 나한테 저 연락이 막 와요? 문자로 보내고 한다니까 이 상황을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아이 진짜. 전화 와서 막 고생 많다고 잘 보고 있다고 그럼 나도 아니, 근데 주시라고.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뭐가 지금 최욱 저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들을 얘기가 있었나? 지금 말한 거에는 없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실제로 얘기하든. 맞습니다. 이게 아까 이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핵심은요. 친노 친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분리시키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쌓아온 겁니다. 이게 지금 노골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래. 유일하게 성공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친노 친문은 실패한 세력들이다. 왜냐하면 정권 그 연장을 실패했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만 살짝 도려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넥스트 스텝은요.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도매급으로 묶어서 또 분리시키고요.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만 딱 남겨놓으면 그들이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기 서가시기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때 그 내 몸의 반쪽을 잃은 것 같다. 맞아.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자들 지금 이런 식의 공작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을 갖다가 김대중은 다른 사람인 것 같냐, 노무현이 자기의 반쪽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또 그 짓거리를 또 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뻔해 이거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너무 노골적이라 표현을 안 했지만 CX8이란 말도 저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뭐 자X 극단적 선택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범죄 집단이다, 수사받아야 된다, 온갖 모욕을 합니다. 심지어 한미 FTA도 노무현이 한 거 아니잖아. 뭐 그거 가지고 대단한 일 했다 그래. 아가리 파이터잖아.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근데 무슨 뭐 지금 정부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또 몰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14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국내에서 아무나 막 아마추어들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공작의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14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정치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정보 공작 사례를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한국에는 이 연구가 많이 부족해요. 일단 1단계로 표적을 설정합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설정을 해요. 아, 네. 그다음에 2단계로 약점을 찾습니다. 그 약점이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기존에 가진 편견 이런 거를 슬쩍 섞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존재할 테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세 번째로 가짜 증거를 만들기 시작하고 4번, 5번이 핵심인데요. 출처 세탁. 아까 제가 앞에 쭉 보여드렸던 게 출처 세탁 과정이죠. 몇 번 쿠션 돌다 보면 그게 갑자기 진실이 돼버리는. 그래서 5단계 요게 조직적으로 증폭시키는 게 요즘으로 치면 쇼츠 공장, 커뮤니티, 뭐 단톡방, 사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뭐 정치인이나 평론가들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럼 6번으로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누구가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배신감을 느껴요. 감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7번 주류와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물죠. 의혹 제기, 어떤 거 논란. 보통의 일반 국민들은 7번 단계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해도 너 음모론자야? 너 너무 과몰입했어. 너 유시민 따까리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커뮤니티만 너무 봐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너 제가 유시민한테 뇌를 의탁했어.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 단계의 이 증거들을 갖고 있어도 이걸 바로 제가 까지 않는 이유가 이 상황에 맞춰서 이런 걸 공개하는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계속 돌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네.